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28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태가 참담합니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령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두 명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윤석열과 이재명입니다. 이에 이제 국민들은 관심이 더욱 그들에게 꽂혀 있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 대통령 사상에 정가사범에 그 다음에 뭐 막말 문제, 또 여러가지 비리 문제, 또 자녀들의 사회적 부도덕한 행위, 또 부인과 합세하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한 후보는 도저히 그 후보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공직에 나갈 때는 그 사람의 뭐 심지어 그 공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음주 경력만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심사에 전부 다 결격 사유로 되고 결국 공직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명백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뭐 선출직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공직의 그 장관 후보 이런 거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예전에 정권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결함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청문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고, 이전에 벌써 심사에서 다 전부 다 제외가 됐던 것인데 이런 것들 다 뭉개버리고 지금 장관에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에도 당선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이게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말이지, 무디인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이 될 당사자가 가져야 할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될 당사자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탄핵이 이제 축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당선돼도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이 과거의 이력으로 봐가지고 공정한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은 자이든 타이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언론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보도되면 누구나 할 것을 보여서 사퇴했습니다. 지금 여당의 후보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죠. 근데 또 야당 후보도 또 윤석열도 지금 문제가 자꾸 되고 있다고 지금 여당에서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후보자 부인의 과거 이력입니다. 과거 이력. 근데 이제 뭐 물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력서에다가 있지도 않은 스펙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대학 교수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내용으로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회적으로 성취욕이 있고 뭐 자기가 이후에 뭐 대통령 영부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여튼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맞는데 뭐 이력서 한 줄을 잘못 기재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그런데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난 사람이고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당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의혹이 있다 소리도 안 합니다.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들의 흠집내기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을 닫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연 수신제가를 했느냐, 그 다음에 치국 평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시장 재직 시에 가장 그 흥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시장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을 비방하거나 하는 이제 사이트 상에 댓글을 좀 비방하는 그런 이제 글을 달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당 뭐 시민단체나 성남 시민단체나 공무원들 중에서 당사자를 고소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그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주권을 지닌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넘어가는 이게 이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으면 앞으로 제가 시장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짓을 하면 그때 가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하고 앞으로 후일을 약속해야 그게 이제 그 정직함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야당 후보 대통령 원희룡이라는 제주도지사가 있었는데 그분 부인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의학적인 용어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범죄나 하는 행동 자체가 전혀 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뭉개고 지나가는 그런 이제 형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마치 뭐 다 된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이전에 했거나 지금 조금 전에 한 말 자체도 부인해버리는 이런 이제 형태의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선거판이 정말로 도덕성에 흠집이 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큰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 대표라는 사람이 말이지, 물론 후보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 대표가 아니 2번씩이나 옥새를 들고 도망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 부산으로 옥새지고 도망가 가지고 국민들의 비난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자는 나이가 이제 36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20대는 약관이고 30대는 이립이고 40대는 불혹이고 50대는 지천명이고 60대는 이순이고 70대는 고해고 80대는 산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나이별로 그 성향을 갖다가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립이라는 것은 마음을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도덕을 갖다가 침해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은 뭐 술 먹고 잠적하고 뭐 뒤에서 SNS로 댓글이나 글이나 표현하고, 이게 보수의 60%를 대표할 수 있는 과연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대처를 잘 못하는 윤석열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실은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중진들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내정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걸 갖다가 뿌리치고 그 수용을 하고, 그럼 제가
적격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바로 그냥 자기 직계들을 본부장으로 그대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뭐 거대 선거일을 갖다 축소시키더라도 그거 자체를 휘둘러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청와대 발언 나오면 반박을 하고, 아주 청와대 그 국정 철학하고는 다른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그냥 아주 국정에 임하는 그 태도만은 아주 그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보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분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꾹 참고 있고, 지난번에 울산에가 내려와서 이준석을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난 당 원로라는 사람들, 신경식 이런 사람들이 참 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얼마나 이게 힘든데 말이지, 응? 그걸 갖다가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려가서 사과하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거기 내려가서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데려오기 했지만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이런 사태를 보면은 당대표의 부적격자라 이준석이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당이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지만 자기가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가 뭡니까? 당을 이끌어가고 당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될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당에 대해서 선거위원장 자리도 박차 던져버리고 당대표직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 그 보수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머리 영리하고 약삭빠른 그 야당에서 말이지, 마치 여당인처럼 해서 글을 올려놓습니다. 윤석열은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가 뭘 대통령을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내가 어저께도 논쟁이 심했습니다만은 어떤 후배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 윤석열이가 대처하는 게 그 앞으로 국정도 이끌어나기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물었더니, 아니 검사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무슨 대통령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대통령을 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수행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당들이 지금 흠집 내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받아가지고, 야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내가 성향을 분석해 보니, 그 지금 자네 같은 그 보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 사람들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그 SNS 상에 돌아다니는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비록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 수행하면서 이 나라 최초로 흑자를 만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 있겠느냐?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이 있었느냐? 그 군인으로서 육사에서 군인으로 군인견의 길막 같은 사람인데 경제를 알았겠느냐? 아니면은 뭐 정치를 알았겠느냐? 나는 꼭 대통령 될 당사자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참모들만 잘 두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길에서 갔던 경제 통들이나 참모들을 받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여도 그렇게 이 나라를 그 건국 이래 최초의 흑자 국가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건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말귀를 흐리면서 이제 수긍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윤석열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홍준표 쪽에서 나오는 말이나 아니면 그 적군인 그 여당의 교활한 주사파들이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퍼뜨리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그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이야기하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에다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회의를 열어서, 아니면은
대통령 후보하고 단둘이서 한 이틀이 걸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갖다 국민 여론에 맡긴다고 튀어나가가지고 SNS로 또한 그 이준석이가 나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김어준이 방송에도 나갑니다. 김어준이 방송. 그 되지도 않는 김어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준석의 태도는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당원 동지들이 실망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은 속기 회복 완전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윤석열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이거는 반대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뭉치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여당 후보를 흠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당이 보수가 아닙니다. 설령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보호해주고 커버해주는 게 보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수에서 그 사람이 안 되고 그럼 누구를 세우겠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73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누구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70일 남겨놓고 대통령 후보를 세워가지고 된다는 어디 홍준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선에서 탈락됐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하는 이유는 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나오면 다 후보를 세울 수 없는데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로 당선된 사람에게 승복을 해야 그게 같은 당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에 대해 흠결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은 당에 우군이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사람 없고 일단 윤석열이가 이쁘든 밉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고 또 파벌 정치를 하고 내 편은 그냥 무조건 잘했고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같은 법을 놓고도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자기네 편은 무죄고 또 반대편은 유죄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방법은 옛날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뒤로 숨어서 조종해 가지고 꼭 많이 알지 못한 사람들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나라를 법치주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법치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일간의 부정선거 소송이 126건 정도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선거법에 관련한 선거에 관련한 재판은 6개월 내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6개월이 지나도록 120건이 넘는 부정선거 소송을 갖다가 단 한 건도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2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겨우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지가 우리가 한 투표지가 절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상당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투쟁하는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정권은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탄핵이 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탄핵될 사유가 수십 가지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치국가를 허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한 가지 선거 부정선거 사건에 소송 하나 가지만 해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법관은 지금 상당수가,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가 전부 다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합의 12명이 합의제로 둔다 하더라도 그 12명이 전부 다 재판하면 대통령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두고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절대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60%가 아마 한 70%가 법치가 무너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이 있는 것은 유권자들,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을 대표로 하는 이준석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에 임하는 선거대책본부의 구성원들은 그 자리를 탐하지 마시고, 그 자리 때문에 뭐 그냥 불만을 쏟아내고 그걸 SNS에 던져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우리 아들이 2살 더 많는데, 1살 더 많네. 우리 아들이 37이고 당신은 36인데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들하고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당을 어지럽히고, 뭐 대선 홍보비가 당신 홍보본부장인데 홍보비가 8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서 이윤을 좀 남기려고 그것 때문에 몽지부리는 거지. 결정권을 안 줘서.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빌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모든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또 선거대책본부에 종사하는 모든 선거위원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살리는데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꼭 다시 한번 법치국가를 회복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이번에 보수가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윤석열을 꼭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으니 대통령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부 다 단합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후보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후보가 잘못된 이야기 하면은 그거는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 꼭 승리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법치주의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